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25일 토익 데뷔 특강으로 뵙게 된 박혜원 강사입니다. 오늘 또 Part 5로 제가 특강을 준비했어요. Part 6랑 7 안 해줘서 짜증날 수 있어요. 근데 5가 벼락치기의 신이다, 우리한테는. 파트 5가 벼락치기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공부 방식을 많이 생각보다 바꿔야 되는 파트 중에 하나가 Part 5예요. 저는 굉장히 긴 시간 장편으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Part 5의 실력에 크게 도움이 되시게끔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말을 거두절미하잖아. 뒤에 바바바바바박 파트 5 문제가 막 나올 거예요. 20 몇 문제가 차차차차작 나오는데 거의 3초의 간격으로 되게 기계틱하게 끊겨 나오거든요. 그 시간 안에 다 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너무 빨리 지나갈 거고 화면 때문에 전화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억지로라도 끊어가시면서 일단 문제를 풀고요. 문제 풀고 나서 강사 설명 듣는 걸로 하죠. 자, 일단 화면 이제 전환되고 8-5 문제 확 뜰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 드릴게요. 푸셨어요? 뭐 기분이 좋지는 않죠. 일단 박혜원 강의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시작되기 없는 일기를 자꾸 씁니다. 그래서 그 일기 쓰는 게 지 버릇이야. 그래서 그게 일평생이 바꾸질 못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거를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난생 처음 보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강사 워딩과 말투가 현강에서는 더 장난 아니지만 인터넷 강의로라도 굉장히 말투가 반말도 많이 섞이는 강의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고 봐주시고. 일단 Part 5 전략부터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101에서 130번까지 단문 공란 외우기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놓은 후 Part 7을 풀고 나서 본인이 모의고사 같은 거 한번 풀어보고 나서 시간 부족으로 내가 피폐해졌다. 펜트를 딱 내려놓고 오만정이 떨어진다 이놈의 토익. 그런 다음에 본인의 진단의 결과는 곧 나는 그래서 Part 7 독해. 고로 147에서 200번이 엄청 느리다. 나는 Part 7에 귀신이 들렸다. 라고 진단을 내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Part 7을 제가 원어민 친구가 몇 없는데요. 원어민 친구가 몇 없는데 그 중에 한 분한테 풀어보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걔 눈 뜨고 자는 줄 알았어요. 저는. 걔 저보다 늦게 풀어요. 지가 나보다 영어 한 200배는 잘하면서 지는 원어민이고 나는 프로 한국인인데 지가 늦게 풉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읽으니까요. 걔는 진짜로 하나하나. 걔는 지네 나라 모국어니까 하나하나 다 읽고 앉았어. 그런데 지도 모국어라도 다양한 전문 주제에 나왔을 때 자기의 전문 분야가 아닌 주제 내용은 오래 걸리는 거지. 결국에 누가 풀어도 Part 7은 엄청 빨리 푸는 인간은 제가 장담하지만 없습니다. 다들 시간 걸려요. 어느 정도 걸리는지 차이는 있지만 시간은 다 걸려요. 그런데 저 같은 파트 7 느려 터진 인간도 제가 만점을 굉장히 많이 낼 수가 있고 증빙을 했다는 건 꼴에 여기서 날개를 돋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Part 5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Part 7이 문항수가 제일 많아요. 147에서 200번 당연히 RC에 꽂히죠. Part 5 저거 꼴에 30문제밖에 안 되지. 파트 7의 압살력을 지가 뭔데 이겨. 그죠? 아장아장하면서.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시간의 병이 돋아요. Part 5는 분명히 빵꾸가 존재하는 단문의 공란치기 메우기 파트입니다. 근데 여기를 열과 성을 다해서 읽고 쓸데 이상의 쓸데없는 노력과 열정과 번역과 원리에 대한 탐독과 이런 게 다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놓고서 여기서
뇌를 다 쓴 후에 Part 7 그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숙성하면서 풀어야 되는 그 부분을 아주 경박한 시간을 남겨놓고 쫄릴 대로 풀어놓고서 이게 틀려, 안 읽어져, 나 안 돼. 계속 이게 반복입니다. 필요 이상의 Part 7의 해석과 같은 중후함을 Part 5 미니미에다 자꾸 넣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해석을 많이 하지 않고 문제를 풀면 곧 이것은 위험하고 가시밭길이고 이것은 리스크에다 사기꾼 스킬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기꾼 스킬을 부렸다고 치죠, 만약에. 근데 사기꾼 스킬을 부려서 Part 5를 2, 3분에 푸는 제정신 아닌 인간이 있다고 쳐요. 그 미친 듯이 Part 5를 입이 쩍 벌어지게 빠른 시간에 풀었는데 걔가 사기꾼 스킬이라고 치죠. 근데 걔가 총점이 990 만점이 나왔어요. 나는 사기꾼 스킬이 아니고 영어를 정독하는 사람인데 나는 990 근처도 못 가요. 그러면 누가 얘를 스킬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실력으로 인정해버릴 수밖에 없는 테스트 프랩, 시험 영어입니다. 그것에 한 예가 저입니다. 저는 Part 5를 해석을 절대 다 하지 않아요. 절대. 제가 만만하게 풀 수 있는 파트는 Part 5 뿐입니다. 7은 저도 더럽게 어려워요. 모든 걸 원리로 이해하거나 분석하려고 하는 버릇을 이제 고치셔야만 합니다. 직독직해라고 하는 건 정말 순전한 단어의 의미 그대로 번역을 다 100% 객관적인 시각으로 뜨는 걸 직독직해라 그래요. 이거 영어 엄청 잘해야만 할 수 있어요. 이거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단어를 많이 안 외운 사람이 직독직해 하잖아요. 한국어적으로 자기가 느끼고 원하는 대로 막 굴러가요. 단어의 한계 영역하고요. 그리고 문법에 대해서 Part 5라는 파트는 곧 문법 파트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Part 7은 독해고 Part 5는 문법이지. 문법치기야 이거는. 나 오늘 동명사 마스터한다. 나 오늘 ing로 끝나는 ing를 마스터해. 나 내일은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은 무조건 끝내. 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미친 듯이 문법을 정형화된 패턴으로 다 넣어갖고 미친 듯이 공부하고 하나만이라도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예외가 나오면 배신감이 뽀글뽀글 나와요. 문법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문법 책에 있는 문법 용어들은 배신감이 좀 쩔어요. 의문, 대명사절, 관계절 이해하기도 힘든 이상한 용어들의 집단이에요. 근데 원어민들은 그대로 딱딱 규격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지네 나라 말을. 계속 널뛰기를 합니다. which라고 하는 게 있을 때 which를 관계 대명사라고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의문 대명사도 될 수 있고 명사절 접속사도 될 수 있고 토 나와. 근데 which가 정답되는 문제가 한 달에 나오면 몇 문제나 나올 것 같아요. 너무 필요 이상으로 집착을 해. 남의 나라 말을 갖다가 너무 아기자기한 딱 문법의 현상의 틀에 가둬놓고 실제 영어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물어보는 시험인데 그 틀대로 안 되면 큰일 날 듯이. 근데 제가 장담하지만 그 틀을 미친 듯이 벗어나는 예외는 다 있어요. 기본적인 문법은 외워야 되는 건 맞는데요. 필요 이상의 박사력은 필요 없어요. 진짜 빈출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단어, 실제 영어 표현 이런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한국식 감성의 해석만 자꾸 직독직해로 넣으면서 온전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어 있어요. 원어민들 실제 표현을 간단한 문법으로 자꾸 공식으로 넣으려 그래. 그리고 간단 문법의 틀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난 이거 이해 불가 이러면서 충돌이 생기고 난 그러니까 토린이 나 영어 더럽게 못하는 사람 영포자 스스로 프레임 씌우고 반복이에요. 문법 문제에 대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저딴 용어 저 잘 몰라요. 개뿔 몰라도 정답 잘 맞춰요 저. 문법적 정의에 심취하지 마세요. 그거로 원어민하고 대화 한마디 통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문법 문제가 큰 가산점 절대 안 돼요. 상대평가상 이런 거 문법 문제는 틀리면 훅훅 깎긴 해서 맞추긴 맞춰야 되는데 이거 맞춘다고 고수의 어떤 향기 뭐 이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문법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딴 문제 푸는데 시간 오래 걸리면 우리 Part 7 못 풀어요. 그래서 Part 5 시간 조절 안 되면 끝장이에요. 그리고 꼼꼼한 분석보다는 답 맞출 정도만 문법은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문법 박사처럼 하지 마세요. 스스로 피폐함으로 가는 겁니다. 990이 내보다 문법을 더 많이 공부하면 어떡해. 그리고 토익은 문법 자체보단 다량의 어휘 싸움이에요. 그리고 시간 조절이고 토익을 실제 영어의 기반을 많이 당연히 반영하죠.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영어 실력을 단순히 순수하게 늘릴 생각으로 토익 공부를 하시는 건 잘못된 거예요. 테스트 프랩은 제한 시간이라는 게 있고 제한 시간 안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앤서를 찾아내는지에 영향을 묻는 거예요. 원어민과 대화가 잘 통하는지 진정한 영어에 바삭바삭함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교육의 토익은 효용 가치가 없는 시험은 전혀 아니지만 진짜 영어 자체를 다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테스트 프랩에 맞춰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야 점수라는 게 나오니까요. 만약에 영어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 이건 토익 가리키는 거잖아. 이런 충돌이 생기시는 분들은 토익 같은 아기자기한 걸 공부하지 마시고 훨씬 더 큰 물에서 영어를 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영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미국 드라마도 보고 원어민과 대화도 하고요. 이거는 테스트 프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빵꾸 뚫려 있는 게 파트 5 나부랭이야. 박혜원은 파트 5를 꼬레 빨리 푼다고 했고 열나 빨리 푼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안 된다고 해서 타인도 안 된다는 생각은 버려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꼬레, 프로 한국인인 저 따위는 열나 공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의 완전도는 전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런데 토익 공부를 디립다. 토익에 맞는 거 디립다. 골방에 틀어박혀서 드립다. 공부를 했는데 근데 그 모든 세월은 쌍글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저렇게 푸는 사람은 잘못 푸는 거지 저거는 위험한 거예요. 무엇이 위험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요거면 끝난 거예요. 이거면 끝났고요. 이 문제 따위의 정답은 당연히 D죠. 저는 목숨을 걸고 D입니다. D가 아니려면 말이 안 되거든요.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입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란 뜻이고요. Because of, 뭐뭐 때문에입니다. although 비록 뭐뭐 하지만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Money, 자금이나 돈입니다. Has been budgeted, budget은 예산이란 뜻의 명사, 형용사일 때는 저가에, 동사일 땐 예산을 책정하다입니다. For the Staff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단어의 끈덕진 연결, 직원, 전문적, 개발 양성, 프로그램, 컴마, the director, 여기서는 이사님, 부장님, 전무님, is reluctant to, reluctant 검색, 뭐뭇을 꺼려하는, proceed, 가다 혹은 진행하다, 여기서는 가는 걸 꺼려하는 것보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 뭘까 이게? In spite of 전치사, therefore 부사 나부랭이, because of 전치사, although 접속사 나부랭이, 내 눈에 보이는 망할 동사는 두 개, 동사 두 개면 이건 때려 죽여도 문장 두 문장, 두 문장을 콤마로 뜯어봤자 하나의 마침표로 퉁쳐서 같은 문법 문제든 토익 문제든 집어넣으려면 곧 죽어도 접속사 필요, 두 문장을 이어야 되니까요. 이건 기본입니다. 단어 뜻 외울 때 제 몸뚱아리가 뭔 사로 정의되는지는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를 외우지도 않아놓고 해석으로 하자면 A랑 D는 토 나올 정도로 동의어기도 해요. 때문인지 왜 때문인지 불구하고인지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품사를 외웠다면 이 문제는 껌딱지예요. 그래서 어휘 외울 때 품사부터 외우시고요. 접속사나 전치사를 보통 연결어라고 하죠. 뭐 단어랑 단어를 이어줄 수도 있고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수도 있고 뭐 그걸 절과 절이라고 단어를 정의하든 뭐. 확실한 건 동사 나부랭이 개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동사가 두 개 떴다면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게 접속사의 향연입니다. 부사 나부랭이가 주어 동사 앞에 올 때는 주로 이렇게 콤마가 한번 붙어요. 죄악이 생겨요. 부사 니 따위가 감히 동사 두 개를 그냥 끌어. 네가 문장 앞에 접속사야 네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걸 꼭 해석을 해야만 온전한 정답이 나온다. 이것은 어폐가 있지 않나 적어도 이 문제에서. 품사는 노동을 떠서라도 외우세요. 외우지 않고서는 진짜 오류 장난 아니야. 근데 외우면 이 문제는 진짜 쉽지.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발췌한 문제는 ETS 단기 공략 750이라는 책에서 랜덤 발췌했는데 그 ETS 750 단기 공략 책이 아주 엄청난 절찬리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750을 가장했는데 그놈의 책 750에 딱 맞춤형이라기보다 좀 더 어렵고 실제 토익스러운 문제에 굉장히 향연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맡아서 촬영을 했고요. 그 책에서 제가 그 책 인강 수강생들한테 다뤄주지 못한 문제도 다량으로 넣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9번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문제 번호는 뭐 상관없어. 저는 항상 보기 꼬라지를 먼저 본다. 엄마 깔맞춤 봐. 깔맞춤 있다. attend까지 스펠링 다 똑같아. 근데 약간 뾰롱. attentively, attention, attentive, attentiveness. 이딴 걸 품사 문제라 그러죠. 방금 우리가 품사가 열나 중요하다는 걸 전문제에서 배웠고 형용사 넣을까 명사 넣을까 부사 넣을까 무엇을 넣을까 무엇을 넣을까 이런 거지 해석을 기똥차게 해봐라 이거 아니죠. 품사 문제야말로 빈칸 바로 앞과 뒤에서 영향력이 장난 없죠. 근데 미쳐버리겠네. 레스 저 자식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레스는 어떻게 보면 귀여운 미님이 리틀이 시수를 받아 좀 덜이라고 하는 비교급 나부랭이의 문법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품사로 구현하자면 레슨은 지가 해먹는 길이
형용사의 길로도 해먹고 부사의 길로도 해먹습니다. ly 갯불 붙지 않아도 부사 P가 흐르는 애들이 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more 하고 more의 반대 개념 less입니다. 근데 이 자식들은 형용사도 돼요. 그래서 형용사 뒤에 빈칸이라고 본인이 인지하시면 명사가 들어갈 수 있게 돼버리고요. 왜? 형용사의 수식을 열나 잘 받는 건 명사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부사의 짓을 했잖아? 그럼 부사 뒤에 수식을 받는 걸로 여기 형용사가 들어가도 된다? 근데 부사는 지랑 똑같은 부사를 또 꾸밀 수도 있다? 그러면 A도 될 수 있고 얘가 형용사 짓을 했으면 얘 명사도 될 수 있고 얘도 명사고 얘 형용사니까 얘가 부사 짓을 했으면 얘 또 형용사 들어가고 이렇게 돼요. 더 나와. 그래서 ly가 붙지 않는 부사 중에서도 제일 많이 이런 얄따꾸리한 행동으로 출제되는 대표적인 애들이 less, more, 그리고 much 이런 애들입니다. 근데 so도 있고요. 매우란 뜻으로. 짜증나네. 응? much less에서 much마저도 또 저래. 쟤도 명사 나도. 그래 명사야. 형용사 나오면 형용사 꾸밀 거야. 부사 나올 거면 내 친구 부사야. 연락골 배기 싫어. 그래서 much, less, more, so 이런 건 좀 결정하기가 연락 애매하다. 그걸 외워놓으셔야 돼요. 애매한 놈들은 싹 다 치워버리고 푸는 겁니다. 이것들 있어봤자 이거 나와도 저거 나와도 다 좋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쿨병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미세하게 다 판단하면서 미친 듯이 읽는 것보다요. 이 문제의 정답은 비동사가 결정한 거예요. 근데 비동사는 개뿔 뜻이 없잖아. 그래서 비동사 뒤에는 자기의 없는 뜻을 보완할 수 있는 보충 언어, 즉 보어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보어 역할을 진짜 못해. 부사는. 이거저거 꾸며봤자 지 몸뚱아리 하나 없어져도 티도 안 나는 거 저거. 보어 같은 막중한 역할을 못해. 근데 attention, attentiveness, 미세한 뜻의 차이 구별하실 시간에 이거 둘 다 명사거든요. 션으로 끝나고 ness로 끝나는 것들이 명사인 게 좀 많아요. 그럼 얘들이 명사잖아요. 그럼 명사를 비동사 뒤에 때리서 넣어버리잖아 우리가. 그럼 비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 비동사 앞에 있는 주어랑 동의어 안 되면 끝장나. I am a student는 맞는데 I am a computer 망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동의어 안 되면 완전 망하는 게 비동사 뒤에 명사를 넣는 경우입니다. 대시라고 하는 건 토 나오게도 문장을 갈라버리거든. 결국에 남의 문장 신경 안 쓰고 내 문장의 주어를 보면 assembly line이라는 짝대기로 연결된 형용사 같이 변신한 것에 수식을 받는 workers가 첫 명사로 이 문장에선 주어입니다. workers는 사람이죠. 사람의 동의어로서는 attention, attentiveness, 션이나 this로 끝나는 사람 명사는 찾기가 애매할 정도로 별로 거의 없죠. 뭐 대표단, delegation 이런 거 말고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 workers들은 attentive한 상태다가 되는 거예요. 뭔가 주의 깊은 걸 수도 있고 경청하는 걸 수도 있고 세심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attentive의 뜻이 뭘로 쓰였는지 탐독이 중요한 게 아닌 품사 나부랭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절대 안 틀리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시 머리에 넣어요. less, more, so, 대표적으로 much 이런 애들 나왔을 때 그것 뒤에 품사 결정하는 문제는 이것들 없는 셈 치는 경우가 훨씬 더 괜찮을 때도 많다라는 거 정도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ABCD 깔맞춤 있다. 깔맞춤 장난 아니다 지금. 품사 문제야. 맞추면 나는 멋지다가 아니라 나 틀리면 죽어. 이렇게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근데 요거 봐라 귀엽다. 귀엽다 귀요미다. for이 뭐뭐 때문에든 뭐뭐 동안에든 뭐뭇을 위해서든 뭐뭐 용도로든 뭐뭇을 위해서든 내가 할 바야. 저거 전치사입니다. 저기요. for이 접속사도 되지 않아요? 등위 접속사. 옛날 구리구리 문법. 그럴 땐 한 문장 나오고 콤마가 붙고 그 다음에 for이 붙고 또 한 문장 나올 때는 가능하겠죠. 제약이 엄청 커집니다. 토익 트렌드로 말씀드리고 실제 영어에도 제약이 없는 걸로 말씀드리면 for은 preposition, 전치사의 용례가 훨씬 많습니다. 전치사 뒤에 단독 빈칸, 심지어 캡슐처럼 둘러싼 그 뒤에 in마저도 전치사 나부랭이. 전치사 빵꾸 전치사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명사 안 넣으면 큰일 납니다. 명사 곧 죽어도 넣어야 돼 우리는. 전치사가 끄는 단독 연결어는 명사니까 단어를 넣어야겠어. 뭐야 얘? useful은 유용한이라는 형용사다? 그리고 ed로 끝나는 명사는 태초에 없다? 이게 동사인지 PP인지 내가 알 바는 아니다? 결국에 usual, use가 남습니다. 저 강사 제정신 아니군. use는 동사인데 웃단어. 전치사가 동사 못 끄는 거지. 동사가 들어가면 문장이 되는데 절이 되는데 절은 접속사가 끌지. 넌 그것도 모르고 강의 아니야? 너 NG 났다. 아니지.
use가 명사로 수십 번은 토익에 나왔을 건데 본인이 동사로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명사, 동사 혼용하는 게 얼마나 많게요. 진짜 얼마나 많게요. 품사는 똑바로 외우지 않고 본인이 알고 있는 어렴풋한 거로 그대로 판단하시면 오히려 충격적일 때가 많아요. use는 사용하다만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용 자체도 됩니다. 싸움은 붙여봐야죠. 싸움도 안 하고 use가 답이겠지만. 유저들을 위해서 디자인되어서 제품들이요. 사용을 위해서 디자인된 게 아니라 유저들 쓰라고 디자인해야지. 유저들 분들을 위해서 이런다. 알았어요. 유저를 위해서라고 할 거면요. 한 명의 유저이면 on이든 어든 붙이실래요? 그리고 여러 명의 유저이면 어나 on을 지금 안 넣으셨죠? 하나도. 그러면 users로 s를 그쪽으로 넣어야 됩니다. 인구 수십억도 샌다. 사람 명사는 100% 가산입니다. 영어는 가산과 불가산으로 쩍쩍 갈라지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토익 시험은 영어 사전 아닙니다. 토익 시험에 맞춰서 말씀드립니다. 불가산은 요 정도. 파이로 치면 가산은 막 요 정도야 지금. 세는 것이 훨씬 많이 출제됩니다. 명사를 넣으실 때 하나짜리면 반드시 어를 넣으셔야죠. 그냥 북이 아니라 북이 맞고요. 책 여러 권이면 그냥 북 아니고 북수예요. 그리고 사람 명사는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user 한 명이면 앞에 unusual 아니면 여러 명이면 users로 하세요. 그래서 D가 정답입니다. 그럼 use는 불가산 돼요? 불가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못 쓴다는 얘기예요? 네, 못 쓸 수 있어요. 근데 못 쓰는 명사가 몇 안 되지만 토익에서는 그게 또 꼴에 외우려면 굉장히 많고요. 그죠? 그리고 사전에 있는 불가산을 내가 다 야곱야곱 씹어서 먹을 수는 없죠. 그죠? 근데 확실한 건 사람 중에 불가산이 없어요. I예요. 그래서 for use. 이런 용도, 이런 industrial settings, 가정용이 아니라 어떤 산업용 환경, 그런 환경에서의 사용 용도로 만들어졌다라는 번역은 딱히 필요 없었어요.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보기 전에 use가 동사만 되는 거 아니다. 명사도 된다. 품사는 무조건 암기. 그리고 사람 명사는 단복사 개념 없으면, 단복수 개념 없으면 망한다. 그 다음 문제 풀어볼까? 문법 문제 먼저 해드리고 있는데 developed, development, develops, developer, 깔맞춤, 라임의 완성 막 이러니까 이제 이거 품사 문제야. 그러면 콤마로 끊겼으니까 뒤에까지 우리가 파이팅 가기 전에 내 집 구성 먼저 볼까? 근데 further 나 저거 진짜 저거 further도 여러분 형용사 엄밀하게 말하면 부사를 혼용합니다. 품사를 외우자면 그래요. 더 할 것 같아요. 추가적인인지 더 멀리 나아가서인지 더 나와.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요 형태를 좀 봐놓으세요. 전치사 of 빈칸, 빈칸. 빈칸이 두 개는 아니지만 전치사 of 뒤에 어휘 뭐 하나, 그 다음에 또 한 빈칸. 그리고 끊겨버렸죠. of 두 단어 나왔을 때는 앞에 거가 지금 보다시피 형용사일 때가 더 많습니다. of 자체가 명사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여기 명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므로 얘는 명사는 안 되잖아요. 얘는 명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of는 정확한 명사를 구현하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콤마로 끊겨버렸기 때문에 지집 구성 내에 명사를 한 번을 끌어야 되면 요가 명사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얘가 명사가 아니니까. 그럼 이 자식은 뭘까? 형용사. 명사를 꾸몄으니까 여기서. 그럼 형용사 뒤에 명사 넣을 거면 명사 중에 ed로 끝나는 거 없다니까 그네. 그 다음에 develops는 s가 붙어서 s를 붙였다 뗐다 이러면은 뭐 명사이면 동사인데 develop 끝까지만 얘기하면 동사밖에 안 돼. 그래서 c를 빼고 나면 요거랑 요거죠. development, developer. developer ER로 끝나니까 개발업자나 업체, 사람 휴머니즘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further하고 of 사이에 어를 넣은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럼 어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은 세라고요. s를 붙이라고요. 그래서 B가 답입니다. development는 불가산이에요? 불가산, 가산, 혼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필름 따위의 현상이란 느낌도 있고 개발과 발전의 뜻도 있으며 돌아가는 전개 상황이란 뜻도 있습니다. 여러 뜻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원어민들은 s를 붙이기도 하고 의미에 따라 떼기도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developer는 곧 죽어도 됩니다. 사람이니까. 사람 명사만 한 명이면 앞에 어가 누락되는 문법이 적용된 게 없다면 더더군다나 어 빼면 안 되죠. 그리고 어가 안 붙이면 뒤에 써. 그 다음 문제 풀어볼까? This year's revenue figures from major auto rental agencies are remarkably similar to blank of the preceding 4 years. 나는 존재한다. 고로 번역 중이다. 올해의 revenue figures, 수익 수치 from major, 큼직큼직한, 주요한, 굵직한 auto rental agencies, 자동차, 그것을 렌탈, 자동차 대여 에이전시, 거기 대행업체. are remarkably
놀랍게 괄목할 만하게 similar 유사한 to 전치사 뭐뭐에 유사한 빈칸 뒤에 the preceding 몰라 4 years 4년 those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혹은 those 후 구문도 가능 that 관계대명사 명사절 접속사 아는 지식 총동원 then 인칭대명사의 목적격 복수 인칭대명사 목적격 여기서 them은 그들을도 되고 그것들을도 돼 사람들도 되고 사람 아닌 것도 돼 this 지시형용사 혹은 얘도 지시대명사 이러실 때가 아니에요. revenue figures에서 뭐가 더 중요한 단어예요? revenue 수익 나부랭이 얘도 명사 figures도 명사 쌍쌍바 명사 두 개를 엮었으면 복합명사거든요. 복합명사는 앞명사는 뭐 개뿔 힘이 없어요. 뒷명사가 다 해먹습니다. 교육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완전하게 다 읽는 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테스트 프랩에서. figures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a figure도 아니고 그냥 figure도 아니고 figures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어찌됐건 복수입니다. 복수를 받아오실 거면 이걸 빨리 빼세요. that이 문장만 끌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that은 저것도 할 수 있죠. I like that, that is 이런 식으로 뭘 받아치는 that도 있습니다. 근데 저거 단수예요. 단수를 받아온다고요. this도요. 연락 단수만 받아와요. 얘들을 몸에 퉁퉁 불릴 거면 복수를 쓸 거면 that의 복수는 those고요. this의 복수는 최소 these가 나와야 됩니다. 빼겠습니다. 참고로 this는 뒤에 명사를 수식할 수는 있으나 of랑 결합을 하는 문법적 어휘가 아닙니다. this of라는 표현은 잘 쓰질 않아요. that of는 되지만 둘 다 뭘 앞에 있던 걸 받아오는 성향이 있는데 똑같이 받아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차이가 좀 져요. 기본적으로 that of는 되는데 this of가 안 돼서 단독성으로 받아와요. this는. 그래서 these가 됐어도 정답 안 됐을걸. 근데 어쨌든 단복수 구려서 뺍니다. that하고 this를요. 그러면 those하고 them이 있는데요. figures를 받아칠 때 those로 할까요? 아니면 them으로 할까요? 제가 봤을 땐 them도 figures를 받아오는 목적격으로 앞에 있는 거 받아올 수 있고 those도 받아오는데 이런 경우에 미쳐버리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뭘 미쳐버려? those 넣으면 되지. those가 사람들의 느낌만 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those of, 뭐 those of 이랬을 때 those 뒤에 of가 붙으면 이거는 사람을 유발하는 그들 뭐 사람들이라는 those who 구문의 those 아니고요. 보통 그때 those of는 앞에 있던 뭔가를 받아온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중요한 키포인트 단어를 주로 받아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revenues를 받아왔을 거예요. Major Auto Rental Agency로부터 나온 figures니까 결국에 더 중요한 단어는 figures가 맞잖아요. 근데 figures가 놀라울 정도로 연락 비슷하자 이전에 지나간 4년. preceding은 앞선, 선행해란 뜻도 있지만 previous하고도 비슷해요. 그래서 지난 4년, 뭐 별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난 4년에 나왔던 수치랑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연락 비슷하다 막 이런 느낌이죠. 비교, 대조에는 that, those 가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them이라고 하는 인칭대명사라고 하는 성분들 있죠. I, my, me, minus me. 나를 위해서가 영어로 me for이에요. for me예요. for me요. 그와 함께가 영어로 him with예요. with him이에요. with him이요. 보통 목적격이라고 하는 특정 성분의 격으로 군림하는 목적격 애들은 전치사 뒤에는 잘 오지만 전치사 앞에는 잘 못 오는 성향이 있어요. those는 앞뒤에 양쪽의 전치사를 더 거느릴 수 있는데 of 같이 지금 뒤에 남았을 때 of them이 맞지 them of가 또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to them은 좋은데. 그리고 비교, 대조 뭐 이런 느낌 나면 일단 단수명사 받아칠 거면 that, 복수 받아줄 거면 those로 가시면 돼요. similar은 유사하다라고 비교 뜬 거예요. 답이에요. 그래서 비교급 된 구문 있죠? 이런 게 주변에 꼴랑꼴랑 나오거나 뭔가 대놓고 비교했다는 뜻에서 compare to 이런 구문이 나오거나 similar to 뭐뭐에 비슷하다 대놓고 비교 느낌 오잖아? 대단히면 도중에 골라버려. 근데 앞에 나왔던 애가 단수를 뺏기는지 복수를 뺏기는지만 보고 애 깔맞춤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빈칸 뒤에 month 보인다? 근데 month가 지금 정확히 문법적으로 따로 뜯어서 생각하면 for이 전치사죠. 그러면 빈칸 뒤에 month는 뭘까요? 전치사가 최종으로 끈 성분은 주로 명사예요. 그럼 month는 달이란 뜻의 명사죠. 명사 앞에 명사를 꾸미는 걸 무슨 사라 그래요? 형용사요. ABCD 중에서 형용사 잘 못하는 놈 한 분 계세요. 치우겠습니다. one another. 그리고 one another는 오늘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번 토익에 나오든 안 나오든 다음에 또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영어 쓰면서 아셔야 영작도 되죠. each other하고 one another는 함부로 붙여서 쓰는 순간 하나의 다른이란 뜻 개뿔 아니고 각각 다른이란 뜻 개뿔 아니야. one another, each other은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보통 서로란 뜻입니다. 근데 이놈들은 품사가 뭔지 알아요?
앞에 있던 명사 성분의 대상들을 받아치는 대명사입니다. 지들도 명사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뒤에 month라는 명사 개뿔수식 못해. each other, one another 뒤에 명사 또 넣는 거 열나 안 좋아. 탈락입니다. 근데 each other, one another이 아닌 뭐 any other, some other 이런 식의 다른 가루가 붙었을 때는 서로란 뜻은 아니에요. 몇몇 다른이겠죠 그냥. 그래서 이렇게 그냥 형용사 두 개가 나열된 거지 one another, each other 그거 두 개 머릿속에 넣고 그거 아닌 경우에는 other로 끝나는 애들이나 another이 따로 나와 있을 때 얘들은 다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other은 못 세는 명사로 본인이 100% 외운 명사 아니면 세는 명사는 다 복수로 끕니다. month 뒤에 s가 붙어서 month인데 s 뒤에 s 붙은 걸로 붙일 거라고. 왜냐면 other은 불가산 100% 아니고서는 열라 복수거든. several months 있잖아. 3 months 가능해. a month 센다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빼고 나면 other 뒤에 애초에 어가 붙어있는 표현 another 이 단수를 소화합니다. 그래서 another이 답이에요. 그죠? 그게 some other의 some 가루 따위보다는 other이 중요한 게 되면서 other은 또다시 무엇이 필요해? 불가산 100% 아니면 나 곧 죽어도 복수 끈다. 이렇게 돼버려요. 지금 앞에 문장 구성의 원리가 무엇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B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기간 앞에 another 잘 와요. 그래서 another month는 또 다른 달이 아니고요. 앞으로 한 달 더 혹은 한 달 후에는 돼야 이런 의미를 같이 혼용합니다. other 플러스 불가산 아니면 무조건 복수. 참고로 one another, each other 나부랭이는 뒤에 명사가 오지 않는다. 서로이다. 그 다음 문제 볼까? 와, 나 이 문제는 for she가 뭐야, for she가? 아니, for she가 뭐야, for she. she는 지가 주어야. 지가 주어야. 쟤는 지가 닥치고 주어야. 지가 뭔데 전치사 뒤에 오겠어, 기분 상하게. 지가 딱 테이프 꽂고 문장 시작으로 들어가 버려요, 처음부터. 저기 위에 미스 얀자리에다 she를 넣었어야지. 탈락입니다. 아, she 탈락. 근데요, for her own 안 돼요? 예, 안 돼요. herself 가겠습니다. 정답은. her스라고 하는 것도 그녀의 것이라고 해서 소유 대명사라 그래서 소유격 같이 생긴 놈 뒤에 s를 붙이면 복수의 s가 아니고요. 누구의 것이라고 해서 쟤도 명사 역할의 자리는 다 들어가요. 원론적으로 전치사 뒤에 자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for hers가 되면 그 여자의 물건, 그 여자의 것을 위해서 또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지 물건이 뭔지, 지가 소유한 게 뭔지 언급도 없이 그냥 얘기하면 뭐예요. 그죠? self로 끝나는 제기대명사 중에 휴머니즘 감성 있죠? 휴머니즘 감성 앞에 제일 많이 오는 전치사로 by를 많이들 외우시고 by myself 그러면 나 홀로 막 이래. 근데 for myself 그러면 내가 직접 내가 be, 내가 in person 직접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for herself가 들어가면 요 자체가 쓸데없는 자리에도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자체로 하나의 강조의 느낌으로. 그래서 정답입니다. 그리고 her own 같은 소유격 더하기 own은 있잖아요. 토익에 나올 때는 여전히 뒤에 명사를 한 번 더 끄는 걸 좋아합니다. and보다는. 확률부터 말씀드리죠. 열의 9문제가 그래요. 그래서 my book에 있으면 my own book. 그러면 야, 그거 터치하지 마. 그건 나만의 책이야. 이렇게 욕심쟁이 느낌 쩐다 그럴까? 근데 my book, 내 책, my own book, 나만의 책. 막 이래. 그래서 여전히 소유격의 강조력이 있어서 뒤에 명사가 붙을 때가 훨씬 많고요. 만약에 명사가 안 붙는 느낌으로 쓰시려면 전치사를 붙여도 by나 for보다는 by myself의 동의어가 on my own입니다. on my own. 그래서 소유격 own을 혼자 쓰실 거면 차라리 앞에 own이 맞고요. of my own.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의 것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요. of하고 on도 아니었잖아요. 사실 of my own, on my own 그것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토익에.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야, 나 장난 없다. 근데 빈칸 뒤에 consumer negligence. 얜 뭐야? 근데 빈칸 뒤에 consumer ER로 끝나는 거 보소. 참, 휴머니즘 보소. 이거 품사 뭐야? 휴머니즘 명사. negligence는 아, 나 뜻은 개뿔 모르겠다. 뭐 뭐로만 배우면 되지. 외우면 돼. 근데 C2로 끝나는 것들 중에 100%는 아니지만 이 자식도 명사. 그럼 이거 뭐야? 명사. 복합명사. 복합명사 앞에 빈칸이다. 이제 그만 복합하고 그럼 꾸밀까? 앞에도 명사, 뒤에도 명사였으니까 명사 꾸미는 건 형용이. 형용사는 단복수 개념을 지가 가지면 안 되지. 응? other 기껏 형용사 역할 더럽게 잘하는데 거기다 s 붙이면 지가 다른 것들이라고 해서 명사 돼버리면 명사 중복이야. 자, 그런데 another, the other, other. 이 문제 어려워요.
근데요. 빈칸 위에 숫자 찾아보세요. 숫자 있어? 개뿔 없어? 3개, 4개, 5개 이런 거 없어? 없어? 디아돌 빼세요. 더 나부랭이가 붙잖아. 그러면 범주와 개수가 명확한 거에서 내가 사과가 4개 있는데 4개 중에 3개를 먹었어. 남은 게 몇 개게? 이거는 누가 계산해도 하나다? 이 딱 하나 빼도 박도 못해 남은 게 디아돌이야. 그래서 더가 붙은 아더를 문법 용어로 정의 내리지 말고 얘는 정확한 개수가 있지 않고선 구리다. 이렇게 해버리면 치워버리면 되잖아. 그럼 걔 빼고 나면 another, other. 그래서 이 문제 어려워요. 둘 다 형용사 되잖아요. 근데 negligence라고 하는 어휘가요. 부주의, 열나 태만함 혹은 과실, 잘못이란 뜻이 있거든요. 저희 잘 못 써요. 저거 불가사입니다. 주로. 불가산 앞에 어를 붙이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죠? 그래서 a consumer negligence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another consumer negligence도 오답이 됩니다. 아까 바로 앞에서 얘기한 거 기억나요? other은 불가산 100%를 꾸미거나 복수로를 끈다. 근데 negligence는 불가산이 충분히 가능해서 s 붙일 필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other이 됩니다. 제품에 대해서 잘못 사용, misuse, improper care, 제품을 잘못 다룸, or 아니면 다른 고객 측 과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고객 만족, customer satisfaction. 거기서 satisfaction도 불가산이라서 s가 안 붙었거든요. 그지? 근데 고객 불평사항, 그러면 customer complaints라고 해서요. 사람을 시작 단어로 해서 나오는 복합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가 뒤에 오면 s가 붙을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일 때가 많아서. 사람 명사, 복합명사는 앞명사가 한 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명을 시사할 때가 많은데 앞에 어를 안 붙인 이유가 뒤에 명사가 대신 s를 붙일 거라서. 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억에 사람 명사로 시작하는 복합명사인데 뒷명사가 s가 안 붙었으면 얘 자체 뒷명사가 불가산일 때도 생각보다 많다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불가산 명사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나올 때 우리가 줍줍하면서 외워줘야 됩니다. 자, 이제 11번이라고 해주는 문제 풀어볼까? 빈칸 뒤에 3 months 몇 개월이야? 3개월. 그러니까 까야 돼 이거를. 완전 망했거든. 썸이 뭔지 알아? 몇 개, 몇몇. 근데 이게 어떨 때 쓴 줄 알아? 몇인지 모르는데 몇인 것 같을 때 쓰는 거야. 가늠할 때 수를. 다시 얘기할게요. 몇 개인지 개뿔 몰라. 근데 대충 몇 개 될 것 같아. 이렇게 수를 가늠하는 표현이라서 정확한 수 앞에 쓰면 망합니다. 그리고 썸의 유일무이한 동의어가 누군 줄 알아? several. 얘도 안 됩니다. 몇몇 채란 뜻인데 몇 개인지 몰라 저거. 그래서 C하고 D는 숫자랑 쓴다는 것 자체가 큰일 나요. 그리고 it's enough for 3 people. 이거 3인용으로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enough는 바로 뒤에 숫자를 꾸미는 게 아니라 enough for 이래 놓고서 수. 요 수용으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하지 충분히 3개의 이러진 않아요. every 갈게요. 근데 every를 보고서 배신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every는 단수명사 끄는 걸로 내가 배웠는데 every는 단수명사 쓰는 걸로 배웠는데 왜 s 붙인데 every를 넣어? 이렇게 문법에 충돌이 온 거지. every는 여러분 모든이란 뜻의 every가 있고요. 매 뭐뭐마다라는 반복의 주기를 만드는 기간 주기 범주의 every가 있어요. 둘이 열나달라요. 그래서 모든이란 뜻의 every는 뒤에 단수명사를 무조건 끄는데요. 숫자가 껴있는 기간 앞에 every는 모든 3개월이란 뜻이 아니라 앞으로 매 3개월마다 라는 뜻의 반복을 유발하는 주기 표현의 빈도 every이기 때문에 빈도 every는 수일치에 개뿔 관여 안 해요. 뒤에 나오는 숫자가 1이면 1 때문에 단수 나왔는갑다. 뒤에가 3면 3니까 복수 끌었나 보다 뭐 이러는 거지. 매 3개월마다 빈도 주기의 유발로 every는 수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게 키포인트. 자, 그 다음에 2번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 The band has finally confirmed. 동사 나부랭이 하나, will be. 동사 또 하나, 망했다. regarding은 뭐뭐에 관한, about 동의어 나부랭이 저거 뭔 줄 알아? 동명사도 못도 괴물도 아니고 전, 치, 사가 감히 주어 동사를 끈다. 그것도 동사 2개를. 그래서 품사 외우셔야 되고 in order to도 아니고 in order that도 아니야. in order for이야. 착실하군. 끝에를 보면은 품사를 알게 되지. 전, 치, 사. 지가 뭔데 문장 끌어 그지? 그래서 now that과 so that의 싸움입니다. that은 문장 끄니까요. 자, 저하고 영어를 저보다 잘하시는 분하고 붙었다고 치죠. 제가 해석은 그분한테 잽시가 안 됩니다. 제가 그분보다 영어 못하니까요. 근데 제가 그분보다 빨리 풀 수도 있어요. 정답은 now that이죠. 토익형에 그걸 정확히 알고 푼 겁니다. so that이 뜬지 뭔지 알아요? 제가 또 알려드릴까요? 앞으로 이것이 가능하게끔.
다시 얘기할까요? 이것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뒤에 시제 보세요. 본인이 끈 첫 번째 문장은 have pp입니다. have pp는 현재 완료 시제로 과거 어느 순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온 일이거나 지금 업적이 드러난 결과일 때 씁니다. 근데 so that은 이미 해온 일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것이 앞으로 가능하게끔이란 뜻이라고요. 가능성을 유발하니까 뒤에 자기가 끄는 첫 번째 문장에 can, may 가능성과 추측성 혹은 could 아니면 뭐 be able to 뭐 이런 식의 가능성을 표현하거나 하여튼 have pp는 못 끌걸요. now that 뜻 알려드릴게요. 이제 뭐뭐이니까 이제 뭐뭐 했으므로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뭐뭐이니까 뭐뭐 했으므로요. 그게 이제 이 밴드가 마침내 우리한테 자기네들 시간 된다고 컨펌을 최종적으로 해줬으므로 그랬으니까 이 야외 콘서트는 예정대로 열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육의 하피피는 가정의 느낌이나 앞으로의 파이팅을 담고 있지 않고 이미 해왔거나 한 걸 얘기하기 때문에 so that하고 안 어울린다고요. 이걸 먼저 정리하시는 게 완벽한 해석 안 하고도 저처럼 계속 질주로 푸는 방법이고 파트 5에서만 그게 시가 막힙니다. 파트 7은 이 단계 없어. 빈칸이 없어. In order for regarding 전치사인 걸 배우는 게 먼저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아, 요런 문제 어렵죠. 요런 문제 더럽게 어려워. 근데 빈칸 뒤에 투부정사 봤어요? 제가 푸는 막장을 보세요. B하고 D는 안 돼요. 뭐 아무나 투부정사 끄는 거 아닙니다. if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if가 때로는 공부하신 분들은 whether하고 비슷한 뜻으로 뭐뭐인지를 맞아요? 투부정사를 개뿔 못 끄는 게 문제지. 투부정사를 다 끌 수 있다고 깔아놓고 풀면 어떻게 해요? 그거부터 안 됩니다. if는 if it is possible 완벽한 문장을 끄는 걸 제일 좋아하고 거기서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하고 if possible 이럴 수도 있지만 if 투부정사 없습니다. so요? so 매우, so handsome, so pretty 이건 있지만 매우란 뜻의 very에 대용해 so였다고 하더라도 투부정사를 꾸미진 않고요. 그 다음에 so 그래서 I have to go home 전 집에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접속사 so도 있지만 so 투부정사 없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뭐 so as to 동사 원형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WH 머리를 보세요. 이 자식들은 투부정사를 소화합니다. 얘들이야말로 문장 끄는 거 아닌가? 문장 열나 잘 끌죠. 근데 WH 육하원칙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who, where, when, what, why, how 혹은 which 그리고 whether 이런 애들은 투부정사 축약도 장난 아니야. How to study TOEIC 어떻게 토익 공부해야 되는지 되잖아.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될지 외우는 거. 그래서 whether 하고 what의 싸움으로 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whether하고 what을 명사절 접속사니 뭐니 그거로 머리털 한 움큼 빠지지 마세요. 확실한 건 뭔지 알아? whether이 이길 거예요. 왜냐면 what은 구리니까. what은 왜 안 돼요? 빨리 설명하세요. 뭐를 갱신할지를 고려하고 고민하다. 왜 안 돼? what은 머릿속에 그 형체를 담아. what은 일단 구려야 돼. 미완성이 쩔어야 돼. what 투부정사 여기서 끝내. 다시 얘기할게. what 투부정사 여기서 끝내버려 그냥. what to renew 다 날려버려 그냥. 연락구리지. 왜냐면 투부정사는 보통 뭐를 투부정사한지 목적어가 나와야 완성되는 게 태반이야. 그냥 미완성 구릴 대로 구리게 냅두라니까. 지가 구린 거 메꾸려는 강박이 장난 아니야 왓은. 그래서 숨풍숨풍 빠져야 돼. 왓 뒤에 투부정사 넣을 거면 다시 얘기할게요. 거기서 끊어버려요 그냥. 뒤에 개뿔 뭐가 빠진 게 느낌 주게끔. 그래서 뭘 갱신할지 리뉴의 대상 자체 빠진 느낌? 그래서 이거를 contract를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contract를 갱신할지 아닐지를 고민 중, 밀당 중 약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를 750책에서 제가 발췌했다 그랬잖아요. 아, 왜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참나 원나 참. 앞에 애드 보세요. 얘 귀신이다. 얘는 귀신이야. 봐봐. 얘 일단 전치사 접속사 다 해먹어. 그걸 외워. 반드시 외워. 토익에서 as는 무조건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전치사 할 땐 뭐뭐로서란 뜻이 있어. As a manager, Mr. Kim, 매니저로서, Mr. 김신원. 근데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을 끄는 접속사 할 때 있잖아. 토 나와. 뭐뭐 할 때, 뭐뭐 때문에, 뭐뭐가 마찬가지로, 뭐뭐 했듯이, 뭐뭐 한 바와 같이 토 나온다니까. 근데 어떤 뜻을 쓰였는지 우리가 그걸 고민하기 전에 이 자식을 보세요. 콤마로 끝나기 전에. climb. climb 뒤에 s가 붙었죠. climbs가 됐네요. 근데 s가 붙었는데 s를 뱉었다 뗐다 하는 건 곧 죽어도 1번 자식 명사, 2번 이 자식 동사. 둘 중에 하나야. 자, 근데 명사로 썼을까 동사로 썼을까 고민하는 건 되게 없어배. 왠 줄 알아? climb는 여러분, climb 동사잖아. 아니요. 원래는 동사 명사 혼용입니다. 근데 climb이 동사인지 명사인지 결정을 할 필요 없어요. 요거 좀 봐. 요거 봐.
facilities. facility가 정확히 시설이란 뜻으로 수영장 시설. 이게 명사죠. 근데 복합 명사를 할 때는 보통 원래 명사를 복수 형태로 쓰는 걸 더 선호하는 몇몇 예외를 빼고는 앞에 명사가 s를 잘 안 붙여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복합 명사였다면 요 자식이 명사로서 s 안 붙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사로서 자기가 복수인 걸 표현한 순간에 야, 내 뒤에 명사 또 있진 않다? 이럴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게 climb는 오르다란 뜻의 동사로 쓰였어요. 근데 동사로 쓰였는데 이 자식이 자동사라 그래가지고 목적 없어도 되거든. 그럼 as는 전치사니 접속사니? 문장을 끌었어 일단. 콤마 전에 문장이 빼도 박도 못하게 들어갔다고. 문장을 일단 끌었으면 저거 뭐야? 접속사. 근데 접속사는 여러분 동사 하나만 있으면 돼? 아니면 두 문장을 이어주는 게 접속사니까 나머지 한 문장도 동사 있어야 돼? 곧 죽어도 있어야 돼. 동사 두 개가 내 육안에 안 보이면 as 저거 할 짓 없는 거야 지금. 빈칸 뒤에 the demand, 더 뒤에 명사, for 전치사, lifeguards 전치사 뒤에니까 명사, to supervise, supervise가 동사 짓거리 가능해봤자 to를 붙여서 꽃갈콘을 씌워놨다. 투부정사는 동사 아니지. 동사 있어 없어? 개뿔 없어. 자 그러면 보기를 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동사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 내가 동사 데리고 들어가야 동사 두 개 돼. 이딴 문제가 맞추면 점수 더 주겠지. A, B, C, D 보기를 잘 뜯어서 봐봐. 동사가 애초에 들어가 있는 막장의 보기가 누군지. 얘 몇 개 더 돼? 이해 안 가도 동사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쟤 말고 누가 있냐고. 그리고 보기 B에 whereas 반면에 보기 A에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입에서 책 나오면 뭐 할 거야. 얘들 둘 다 접속사예요. 그냥 as하고 싸움만 나는 거야. 야 나도 접속사인데 들어간다. 뭐 동사는 하나밖에 개뿔 없는데 climb밖에 없는데 지들끼리만 접속사만 막 덕지덕지. 그 다음에 as to 뭐뭐에 관해서 대해서란 뜻이고요. 전치사예요. about 동의어입니다. 저거 들어간들 뭔 도움이 돼 지금. 동사 데리고 들어가. I'm angry. 나 화난다 진짜. 나 진짜 화난다. 나도. 그거 영어로 얘기할 때 me too도 있지만 so am I. 다시 얘기할게. so am I. so I am이 아니고 so am I. 이런 걸 이딴 걸 도치라고 했던가. 꼴보기 싫은 문법. 주어 동사 순서 바꿔서 동사 주어 막 구리게. so는 매우란 뜻 말고 그래서란 뜻 말고 뭐뭐 역시나 일 때는 도치력이 쩔어가지고 so 동사 주어라는 이상한 구문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부터 나오고 demand라는 주어가 뒤로 밀려났군. 근데 그걸 떠나서 이 문제는 as 저거 접속사인데 문장을 하나 일단 냅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내가 동사 넣어야 되는데 그것만 알았어도.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간단히 저거를 해줄 거다. 사실 앞에서 문법 문제가 얼마나 감점이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문법은 진짜 열나 빨리 풀어야 된다를 보여드렸는데 야, 나 암기가 얼마나 중요하게. 나머지 어휘 문제들을 그러면 알았어. 나도 문법 문제는 개뿔 해석 안 하는 건 맞아. 근데 뜻이 다른 어휘는 해석해야 되지 않아 하니?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는 저 따위가 풀었을 때 전 30문제 중에 해석 문제 한두 개도 안 돼요. 뭔데 저렇게 잘난 척을 해야 될까요? 외웠으니까. 열람기했으니까. 첫 번째 형용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죠. 제목 보세요. 보라색 박스에. 형용사인데 전치사 붙는 얄딱구리한 것들은 악에 받쳐 외우세요. 아무나 못하거든. 형용사는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어떤 인식이 있어요? 명사를 꾸민다라는 인식에 사로잡힐 대로 잡혔죠. 그래서 형용사는 뒤에 명사를 꾸미거나 아니면 I am beautiful처럼 비동사처럼 뜻 개뿔 없는 동사 뒤에 보충어휘 poor. 이거로 거의 양단간에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용사 중에 명사는 개뿔 안 꾸미고 전치사랑 같이 비벼서 나오는 형용사가 있을 때 그거를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큰 오산입니다. 전치사랑 붙는 형용사는 서술 기법이죠. 아무나 못하는 수거 같은 깔맞춤의 완성이고 그거는 아무나 못해요. 제가 다 넣어드릴 순 없지만 이런 건 냅다 외우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외우기 싫다, 원리로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천재가 돼야 됩니다. 남의 나라 말을 어떻게 안 외우고 이게 익숙해지나요? 전 열나 외웠어요. 진짜 미친 듯이 외웠다, 탈모오듯이. 그랬더니 지금 또 꼴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정말 토 나올 정도로 까먹어서 무아지경이다. 그래도 열심히 입 밖으로 외워놨던 게 지금도 내가 써먹는다. 나의 밥줄이 되었고 비형용사 전치사 아무나 못한다. 뭐뭇을 누구를 배려하다. 따라 읽으세요. 무념무상으로. 그리고 이거 필기본 제공됩니다. 열받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필기본 제공돼. 유튜브에서 볼 때는 안 제공돼.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봤다면 유튜브로 다 본 다음에 YBM 인강이라고 포털 검색창에 쳐.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무료 데뷔 특강 배너를 찾아서 클릭해. 그러면 거기 제 영상이 또 똑같은 게 있고 그 하단이나 상단 어디에 필기본 다운로드 있다? 따라 읽으세요. 누구를 배려하다? Be considerate of. 다시요. Be considerate of. 근데 얘들이 명사를 못 꾸미는 건 아니야. 그냥 전치사랑 장난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에 뭔가를 염두에 두다, 유념하다. Be mindful of.
다시요. be mindful of. 그 다음에 뭔가에서 면제되다. 세금 같은 거든 뭐든. exempt라고 발음이 되고요. 제 동사도 되는데 형용사도 돼서 읽어보세요. be exempt from. 다시 be exempt from. 그리고 뭔가에 일관되다. 일치성을 보이다. be consistent with. be consistent with. 근데 불일치하다 할 때는 앞에 입만 붙이면 돼. being consistent with. 자, 그 다음에 뭐뭐에 민감하다 할 때도 있고요. 뭐뭐 될 확률이 있다. 뭐뭐 될 수 있다. 읽어볼까? be susceptible to. be susceptible to. 근데 제가 n이라고 쓴 게 명사를 표현한 거예요. to 동사 원형 개뿔 아니고 명사를 끄는 전치사 둔 건 지금 외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연락 헷갈려. to 명사까지 외우시고 뭐뭐의 대상이 되다, 뭐뭐 받기 쉽다, 뭐뭐 되기 쉽다. be subject to. 다시 be subject to 뒤에 뭐라고? 명사, 동사 원형 말고 어딘가에 영향력을 미치다, 도움이 되다. be influential in. be influential in. influence라고 하는 명사가 되면 on이 붙을 때도 있거든. 그래서 똑바로 외워야 됩니다. 전치사는 개뿔 뜻도 없이 맞들이 붙는 거거든 원래. 뭔가에 저항력이 있다. 뭔가를 막아낼 수 있다. 읽어볼까? be resistant to. be resistant to. 전치사 to예요. 뭔가에 취약하다. be vulnerable to. be vulnerable to. 뭐뭐에 대한 자격이 있다. 뭐뭐에 대한 자격이 갖추다. be eligible for. be eligible for. 근데 얘는 to 동사 원형도 미친 듯이 나오거든, 토익에. be eligible to 동사 원형. 뭔가에 세심하다, 신경 쓰다. be attentive to. be attentive to 명사. 뭔가에 응하다의 뜻도 있고 뭔가에 반응을 보이다도 되고 좋은 반응을 보이다도 어떻게? be responsive to. be responsive to. 전치사 to 명사. 뭔가에 열라 의존한다. 혹은 이거에 의존적이다. 이것에 매여 있다. 이것에 달려 있다. be reliant on. be dependent on. be contingent on. be contingent on. 그리고 on은 on 없을 때 upon하고도 이게 또 생뚱맞게 대응이 된다. 그래서 reliant on 이게 되면 reliant upon도 되고 contingent on 그러면 contingent upon도 되죠. 누가 해석해 이걸? 비동사 개뿔 뜻 없는 상태에서 보충 언어 형용사 뾰로롱을 넣지 하고 왜냐하면 명사 들어가면 passengers는 곧 consideration이다, 고려다, 구린 정의가 나오지. 형용사로 보어를 넣을 때 considerable도 형용사, considerate도 형용사다. 근데 둘 다 형용사인데 아무나 of랑 노는 거 아니라 그랬다.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건 놀랍게도 이거지. 이해 가셨어요? 그럼 be considerable of라는 말은 없는데요. 그래서 be considerate of others. 남들을 배려하라는 얘기인데요. 왜 괜히 여기에 B를 받았을까? considering이 들어가면 be-ing가 되니까 뭐를 ing 한지 오히려 be-ing 능동태 구문은 뒤에 목적으로 명사가 나올 때가 바로 나오지 of 안 붙었을 건데. 이거부터 정리를 하면 얼마나 빨랐을까 이게. 그 다음 문제는 해석하게 be 형용사 스펠링 다르니까 해석하려고 아무나 to 부정사랑 놀아. 아까 얘기했잖아. be eligible for도 있는데 be eligible to 동사 원형도 쩐다고. 근데 왜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될까? 안 외웠으니까. 안 외웠으니까 구구절절 읽어야 되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는 거지. 원래 해석하는 게 워낙에 내 스타일이라서 그런 사람이 어딨어. 외워놨으면 저처럼 흥분력 장난 아니야. 참고로 유능한이란 뜻의 형용사로서 명사도 꾸미지만 뭐뭇이 가능하다랄 것 같으면 레전드템 아니야? be capable of는? variable, various가 아니라서 다양한이란 뜻이 아니라 가변적인, 변할 수 있는, 유동적인 명사를 꾸미는 거로 더 많이 나오고요. 만약에 전치사 넣을 거면 변동하는 느낌이거나 가변적인 느낌은 이런 부분에서 전치사 인이 더 날걸요. flexible, 시간의 조절 같은 걸 뭐 해주거나 융통성 있고 유연한 flexible schedule, 그냥 명사 꾸미시는 게. 빨리 풀었죠, 그죠? 그 다음 문제 14번. 빈칸 앞에 remains는 남다라고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이러인 상태다라고 해서 그냥 비동사 가치도 써요. 보충 언어가 좀 필요한, 보호가 필요한 얄다꾸리한 동사입니다. hopeful, 낙관적이고 희망에 차 있는, speculative, 추측의 느낌이 있고요. eventual, 궁극적인, 최종적인, 이거부터 보세요. 명사를 개뿔 꾸미는 것보단 전치사 on하고 논하고 있어요. be reliant on. be dependent on. 그거랑 비슷하게 뭐뭇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에 달려있다. be contingent on을 버려. 그걸. 이래서 뒤에 있는 전치사를 지나가는 새똥이다 정도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치사 암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써놨어요. 이번에는 depend on 같은 감성으로 좀 해드릴게요. 동사인데 전치사 붙이는 귀차니즘의 극강. 전치사를 붙이는 자동사는 암기 못하면 끝장이야. 진짜 끝장이야. 때려쳐야 돼 우리가 다 같이. 야박하지만. 동사는 타동사가 훨씬 많고요. 자동사 나부랭이라 그래서 전치사가 붙어야 되는 동사들이 꼭 있어요. 꼴에. 귀찮아 죽어버리겠어. 그중에 대표적인 게 depend on이다.
근데 on이 없으면 upon이 되니까 depend upon도 된다. 근데 depend 같은 그런 구려 터진 전치사들, 이 필요한 자동사는 전치사 없으면 목적어를 C 하나도 못 걸어. 좁쌀 하나도 못 걸고 쌀알 하나도 못 걸어. reply to. 그냥 입에서 나와야 돼. reply to, respond to, react to. 다 응답과 반응 계열이고요. 전치사 to라서 명사가 뒤에 남죠. 규정 준수하다, comply with. conform to, 전치사 to, abide by. abide는 혼자 쓰면 endure, 견디다의 뜻이 생길 수 있고요. abide by가 되면 규정을 지키다. 전문적으로 하다, specialize in. 여기 전치사 개뿔 뜻 없다? 해석은 필요 없어. 이건 오히려 외워야 돼. 뭔가를 거래하다, 다루다, 취급하다, deal with. 일정 따위가 맞물리다, coincide with. 그 다음에 그 밑에 돌보고, 신경 쓰고, 케어해주고 하여튼 둘 중에 하나잖아. care for 혹은 care about. care for, care about. 뭔가에 대해서 논하다, 언급하다, 논평하다, 말하다, comment on, proceed, 열나 유명한 자동사. 어디로 가다부터 읽어볼까? proceed to. 문연부상 넣어야 돼. 어디로 가다, proceed to. 진행하다 읽어볼까? proceed with. 봐봐라, 토 나오는 전치사. 외울 때 진짜 더럽게 싫어. 이해해. 근데 이 전치사 붙는 거에 따라서 proceed의 뜻의 영향이 좀 바뀌잖아. proceed to, 가다, proceed with, 진행하다. inquire about, 문의하다. 따라 읽으세요. inquire about. 그리고 조사하다. 문의하다도 같이 되지만 조사하다. inquire into. 전치사 진짜 토 나오지만 고급진 거예요. 근데 고급으로서 더 유명한 거 이런 거 몇 개 추천드릴게요. 제가 실전 강사니까. 혼용이라고 제가 쓴 것들은 자동사보다 타동사도 된다는 건데요. 참고로 for within에서 for은 타동사 잘 안 돼요. 혼용이란 말 뺄게요. for만. 여러분이 필기본 다운받을 때도 빼놓으시는 게 좋겠다. 그 전에 제가 뺄 수 있으면 빼드리고. allow는 허가하다, 허락하다 할 때는 allow customers, 뭐 allow도, allow 뭐 목적어 바로 끄는데요. 고려하다로 뜻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흑화가 되면 allow for. 고려하다, 참작하다. 그리고 enter, 어디에 입력하다, 입장하다 할 때 목적어 바로 끄는데요. 계약이나 파트너십을 체결하다 할 때는 enter into. enter into, compromise, 양보와 타협, 어떤 거를 좀 결합시키다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얘가 전치사 붙었다 하면 on이 붙을 거예요. 만약에 붙으면 compromise on, compromise on. strive,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열라 노력하다, strive for. 근데 strive는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로 strive to 동사 원형도 많이 쓰여요. approve, 승인하고 뭐 허락할 때는 목적어 바로 끌고요. 찬성하다의 느낌이 되면 approve of 이렇게 돼요. 이런 거 안 외우고 어떻게 평생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for, 하락하다일 때도 주로 자동사고요. 혼용은 잘 아니고 자동사고요. 전치사를 끌었을 때 어떤 범주에 속하다지 하락이 아니라 속하다가 될 때는 fall within, fall within. 자, 첫 번째 문제 보세요. 빈칸 뒤에 several options가 나왔죠. 여러 옵션들. 근데 여러 옵션들을 답변하고 뭐고 됐어요? reply to.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 옵션들에 대해서 조사할 거예요. inquire into. 문의할 거예요. inquire about. 여기서 이미 강을 건넜다. 근데 열라 해석 중이다. 이렇게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I think you라고 안 하지 않아요? 난 너에 대해서 생각해. I think of you. I think about that. 뭐 이런 식으로. 얘도 자동사예요. 아니면 최소 think that 이러고 문장 갈려버려요. 주어 동사 새로 나오고. 치웁니다. 그럼 examine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빨라요. 그래서 여러 옵션이 기기는 아니더라도 기기 장비 점검에만 쓰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살펴보다 할 때도 examine은 많이 써요. 한 문제 열나 빨리 풀리죠. 그 다음 문제. 빈칸 뒤에 with를 봐요. with를 봐라. A, B, C, D가 동사인데 방금 얘기한 examine은 전치사 붙는 동사 개뿔 아니다. 그리고 treat도 동사일 때 치료하다, 대접하다, 다루다, 무엇으로 쓰든 목적어 열나 잘 끈다. 목적어 잘 끄는 동사가 훨씬 많이 나온다. urge가 촉구하는 거든 권고하거든 내가 할 바야. proceed with, proceed with, proceed to 어디로 가다, proceed with 뭔가를 진행하다. depend on은 열나 빨리 풀 거면서 proceed with는 난감하게도 with를 아예 없는 셈 쳐버리고 쿨하게 해석하는 상황. 반복이에요. 외우지 않으면 안 보여요. 개뿔 안 보인다니까. B, PP 수동태는 원래요. 만만한 게 B, PP 바이거든요. 수동 냄새가 펄펄 날라면 얘들에 의해서인데 여딴 식으로 사람 잡냐? 이래가지고 B, PP인데 바이보다 다른 전치사 튀는 거 좋아하는 놈들이 있어요. 이것도 외워놓으면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첫 번째, honored. 영예를 누리고 치아받고 상받고 recognize. 인정받고 praise, 칭찬받고. 잘 되는 애들은 이유가 있어. 칭찬받는 애들은 칭찬받는 이유가 있어. 이유에 들어가는 전치사 for입니다. 하나씩 붙여서 읽어봐요. be honored for, be recognized for, be praised for. 그죠? 그 다음에 be credited. 얘는 토 나온다. 얘는 토 나온다. 일단 결과부터 얘기하면. 응? credit이 원래 뜻이 진짜 많아. 명사, 동사. 지나가는 귀로 그냥 흘려들어.
뭔가의 공로를 인정받거나 명성이 생기다. be credited with. be credited with. 뭐뭐로 인정받다. be credited for. be credited for. 어디에 입금되다 혹은 누구누구 덕분이다. be credited to. be credited to. 다들 연어 3개. 얘 봐라. 뭐뭐 할 의도이다. 혹은 뭐뭐 할 의도로 제작되다. be intended for. be designed for. 참고로 얘들은 to 동사 원형도 열나 잘한다. be intended to 동사 원형, be designed for, to 동사 원형. impress는 인상 깊은 어떤 걸 받았어서 감명받았다. 고로 만족감 대박이다. satisfied. please 열나 기쁘다. 뭐뭐에 기쁘다 해서 애가 with다. be impressed with, be satisfied with, be pleased with. 그리고 be committed. commit는 원래 안 좋은 뜻도 있거든요. 저지르다란 뜻으로. 근데 어떤 거에 전념하거나 공헌하다. devoted. 어디에 할애하거나 공헌하다. dedicated. 헌신하다. 프로 헌신러는 일단 to고요. 근데 전치사 to라서 to 명사 혹은 to 뒤에 이상하게 행위성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ing 한번 붙고 명사 나올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be committed to ing, be devoted to ing 이런 거 많이 나오고요. be presented. present는 동사일 때 발표하다도 있지만 수여하다의 뜻도 있는데요. be presented with가 일단 나오면 사물이 나오고요. be presented to 이러면 뒤에 사람이 남을 겁니다. 뭐 어찌됐건 이런 걸 외워놓잖아요. 그러면 빈칸 앞에 어널드가 보이잖아요. 열나 흥분돼요. 영예롭고 치아를 누리는 것들은 왜 잘 됐는지 이유가 있겠지. 그래갖고 이유에 for 이렇게 돼버려요. 뭐 뒤에 뭐 별로 배지도 않아. 이들의 뛰어난 엄청난 contribution 뭐 여기까지 읽기 복장 터져 지금 막. 이것에 대해서로 오버드 사전에 검색하니까 뭐뭐에 관해서가 되던데 이런 식의 해석과 같은 문법과 어휘의 대단한 사람의 충돌의 향연 이럴 필요가 없는 게 전치사예요. 원어민들의 시각을 우리가 도저히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외워줘야 되는 감성이 바로 전치사입니다. 자, 그리고 빈칸 앞에를 보세요. 이번엔 다 나왔죠? be committed to. 근데 뭐뭐에 전념하다의 느낌의 be committed to에서 to는 뭔 to라고요? 전치사 to. 그러면 전치사 to 뒤에 나왔는데 그 be committed to 뒤에 뭐라 그랬더라? ing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전치사 to인데 동사 넣는 것도 망했고 뒤에 excellent 뒤에 service도 명사인데 또 명사 넣으면 또 망하고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provided. 이렇게 되면은 제공받은 서비스, 제공된 서비스겠지만 providing이 들어가면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전념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외워놓으면 빨라요. 문법 구린 걸 막아줄 정도로. 자, 이제 마지막으로 Part 5에서 연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어는 제 수업의 감성이자 그 자체예요. 연어는 제가 진짜 엄청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연어는 제가 엄청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collocation은 영어 그 자체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붙어 다니는 단어의 연상적 조합, 위험한 것인가? 아니 올시다. 원어민들의 삶의 그 자체다. 장난 아니다. 효율적인 방법은 있지만 잘생긴 방법은 토 나온다. 오히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하다. order. 고객이 주문할 때는 place an order. 근데 회사 측에서 고객의 주문을 처리해 줄 때는 fill an order. process an order, fulfill an order. fulfill Mr. Kim's order. Mr. Kim 씨의 오더를 이행해주고 처리해주다. 열나 잘 어울려. 이런 게 연어기 때문에 연어는 여러분의 문법이 들어갈 자리 없습니다. 냅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영작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and 뒤에는 대략 5억 개의 어휘가 붙을 수 있는 등위로지만 and랑 부사가 딱 비벼서 나오면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거 요거부터 추천드리죠. and는 그리고라는 나열인데 여기 부사가루로 이 드레싱들이 들어가면 그러므로 이렇게 인과성이 강조돼요. 냅다 읽어보세요. and therefore 다시요. 다른 걸로요. and thus 다른 걸로요. and consequently 나오면 아주 주옥 같은 어휘의 연결입니다. 근데 and는 시점적인 흐름을 주고 싶어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후라고 할 때 어떻게 많이 나오는데 and subsequently 다른 말로 and then 잘 알아두세요. 다른 애들이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보기에 나오면 너무 쩔어요. 자,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다. measure는 동사할 때 측정하는 건데 명사할 땐 조치예요. 자, 조치를 취하다. action도 조치의 뜻이 있고 step도 조치의 뜻이 있어요. 조치를 취하다 읽어볼까? take measure, take action, take step. 정책이라고 하는 걸 시행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어휘를 일단 이거 추천드립니다. 동사입니다. 읽어볼까요? implement a policy. implement a policy. 근데 정책을 만들고 제정하는 단계도 있겠죠. 근데 make나 create는 좀 너무 귀엽고요. institute a policy. 읽어보세요.
institute a policy. 다른 단어가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얘들이 유독 더 잘 어울려서 잘 나온다 보시면 돼요. 회의를 소집하다. call a meeting. 다시요. call a meeting. 이 전화하는 거 아니었잖아. 그 다음에 팀을 모이게 하다. 연락 충격적이야. assemble a team. 다시요. assemble a team. 누가 assemble 조립밖에 안 된대. 누가 조립밖에 안 된대. 구성원을 모이게 하다라는 뜻으로 모집하다로 장난 아니야. 학수고대하다.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 eagerly await. 다시요. eagerly await. 열렬히 기다리는 거니까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큰 기대를 불러본 highly anticipated. highly anticipated. 그 다음에 밑에 잠깐의 중단, 중단, brief interruption. 왜냐하면 중단이 많이 되면 열받거든. brief interruption. 그래서 휴식 시간도 막간에 짧게 쉬는 시간을 보통 intermission이라고 하고요. 연극 같은 거 중간에 잠깐 쉬거나 말고 잠깐이니까 그거를 2박 3일 쉬면 망하지. 그래서 얘도 중단이라는 뜻도 같이 있어서 brief intermission, brief interruption. 그리고 마지막에 우려를 내가 나만 열받으면 안 되니까 내 우려를 마음속 깊은 우려를 표출하다. express concerns, voice concerns. express concerns, voice 소리 내서 항변하다. voice concerns. address concerns가 되면은 이제 남의 걱정을 다뤄주는 거야. address concerns. 한 번 문제 풀어볼 수 있겠어? 빨리 풀 수 있겠어? 미친 거 아니야, 강사야? 내가 지금 읽어야 되는데 네가 뭐야? 왜? 좀 전에 얘기한 end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아까 얘가 아무것도 아니냐고 지금. 얘 그냥 end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내 원대한 해석의 end는 알 바 아니고 거들 뿐이야? 아, 나는 therefore 갈 거야. end는 그러므로 아니면 그 결과 따라서 혹은 그 후회를 이길 수가 없어. 웬만해서는. 그리고 문법적으로 얘기하자면 in case는요. in case of가 아니라면 in case that에서 대시 투명 처리됐을 뿐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now that은 좀 전에 우리가 배웠었던 접속사예요. 이 접속사 두 마리 나오면 얘 열받을 건데요. 이 자식 품사가 등위 접속사입니다. and 자체로 이미 문장을 끌고도 남는데 굳이 접속사가 또 필요해요? 쓰잘데기 없는 자리입니다. 그냥 부사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애초에 부사가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otherwise는 부사가 되더라도 달리 반대로 그 반대로 혹은 이 외에 그렇지 않으면 반대급부예요. 반대급부라서 쟤는 차라리 벗 같은 거랑 놀아나지 and는 좀 아닐 듯. 이렇게 푸는 건데요. 근데 어디가 키포인트인지를 잡지 못하니까 열라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됐죠? 이런 팁박스도 다 필기본 다운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야, 나 테이크 봐라. 야, 나 테이크 봐라. 테이크는 give and take 같은 take도 있겠지만 take는 취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시스템을 도입하다, introduce, 시스템을 갖다가 개선하다, improve 이런 건 좋겠지만 누가 take 시스템을 굳이 degrees가 온도든 학위든 내가 알 바요. activities는 여러 활동을 준비했다, 마련했다, 혹은 여러 활동을 enjoy 모형, take measures 그걸 건드리는 거야. 지금 조치를 취하다를. 이러니까 연어를 외워놓으면 진짜 못 들어진다니까. 그게 진짜 영어고 연어는 어휘 두 개가 미친 듯이 놀아나는데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빵꾸 친 건데 이거가 얼마나 억울하냐고 하나하나 읽기가. 그 다음 빈칸뒤에 await 봐라. 기다리는 거다. 목이 빠지게 기다릴 거다 나는. 열렬히 기다릴 거야. eagerly await.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빠르게 기다리다는 필요 없어요. evenly는 저는 이런 거 넣고 싶던데 그냥 even이 아니고 evenly는 고르게 균등하게란 뜻이라서요. 균등배부하다. evenly distributed. 식빵에 잼 바를 때 야 여기다만 잼 바르면 여기 너만 오려서 먹을 거냐? 여기다도 잼 펴발라. 골고루게 펴발라. evenly spread. 그냥 그런 건데 perfectly. 이게 오작동이 있었는데 고치고 나니까 이제 perfectly하게 잘 켜지네요. 이런 식. 아니면 너 오늘 기분 나빠? 아니, 나 오늘 완전 정상인데? perfectly normal. 약간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eagerly await. 외워놨으면 일도 아니겠지? 빈칸뒤에 15 minutes, 15분간의 인터미션이다. 그럼 인터미션은 쉬는 시간이나 중단인데 아까 얘기했잖아. 너무 길면 안 된다고. 오히려 얘는 막간의 느낌 줘야 된다고. 무엇이 깊어? 뭐가 간당간당하고 비좁아? 뭐가 날카롭고 명석해? 정답 brief라고. brief intermission, brief 아니면 interruption 이런다니까? 15 minutes가 꼈던 안 꼈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어는 진짜 저한테 있어서 필수템이고 sharp는 at 3 p.m. sharp 이런 문법은 있어요. 그러면 특정 시간의 뒤에서 지가 부사처럼 sharply라고 안 해도 꾸미게 되면은 이 시간에 딱 맞춰서 뭐 이런 건 정각 이런 건 있는데요. 일반적인 숫자로 써지는 15 minutes보다는 3시, 4시, 5시 이런 거 정각성
빈칸 뒤에 concerns가 더 중요한 단어야. 위터럭은 필요 없어. 그딴 건 필요 없어. customer의 concern 아닌가? 하나 더 있나? 빈칸 뒤에 concerns가 있나? 근데 concerns가 우려였잖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우려를 내가 표출하다 할 때는 뭐래? 우려를 표출하다 할 때는 voice concerns 아니면 express concerns. 누군가의 우려를 다뤄줄 때는 그럴 때는 address concerns. 끝난 거다. 끝난 거다. 그 다음에 promise. 내가 약속할게. 너 구리구리한 걱정을 네가 꼭 느끼라고 뭐 이건가? 걱정을 약속할게. 걱정을 내가 총괄 관리 감독할게. 이게 뭐야? 그리고 inform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완전 망해. inform은 쟤는 누구누구에게 알리다예요. 그러면 customers까지만 쓰셔야 돼. 이 콤마랑 다 없애고. 그래야 고객들한테 알리다가 되지. 고객의 우려 걱정한테 알리면 우려 걱정은 귀가 안 달려서 쟤는 본인 말을 못 들어. address concerns. 아, 여기 하나 더 써놨다. address issues. 문제점을 다루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요. 폴리시랑 어떻게 인터뷰를 하니? 응? 제가 구직자도 아니고 제가 뭐 유명인도 아닌데 정책 반침 폴리시 Y로 끝나는 것을 Y를 R로 바꾸고 ES 붙인 거 쟤랑 무슨 인터뷰를 해? relieved. 마음의 평화를 주고 안심시켰다. 폴리시를. 우리 폴리시 흥분해서 날뛰니까 말이 돼야지. fabricate. fabricate 조작된 거야. 이 기사는. 날조하다. 혹은 정상적인 의미를 쓸 때도 manufacture. 제조하다의 뜻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폴리시는 제작 감성 아닌데요. 마련하고 제정하다 뭐라 그랬어요 아까? 시행하다는 implement, 제정하다 마련하다는 institute. RC 대비 특강 끝내겠습니다. 끝내고요. 제가 원래는 Part 6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파트 5만 70분을 해대니 이거를 누가 보다가 내가 봤을 때 한 15분 미리 보기 빨리 배속 보기 하고 지금 껐다? 끈 사람 있다? 응? 그러고서 지금 한 4명 남았다 지금 또 필시. 나 진짜 열정적으로 했는데 애초에 여러분이 풀었던 Part 5 문제들에 대한 풀이는 다 해드렸고요. 제가 대비 특강 지난번에 찍었던 게 12월 20일 시험 대비 특강인데요. 12월 20일 시험 대비 특강이라고 해서 그게 한철 장사가 아니다 여러분. 저는 대비 특강을 하든 제가 유튜브에서 뭘 다른 걸 하든 항상 그날 용어로만 하진 않아요. 제 거 전에 것도 좀 봐주세요. 전에 것도요. 그리고 박혜원 거 이거저거 검색 좀 해주세요. 제가 Part 6나 7을 안 다루는 강사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대비 특강으로 최근에 2번을 다 5로 제가 지금 도배하고 있는데 짧게 몇 문제로만 유형을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해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더 빵빵한 실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보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쨌든 4월 25일 시험 대비라고 딱 플랜카드처럼 걸려있다 보니까 시험을 앞두신 분들이 더 많이 볼 거다라는 판단에서 5 많이 넣어드렸고요. 다음번 대비 특강에는 제가 Part 7이나 6를 반드시 그 중에 섞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Part 6라는 파트도 결국엔 5 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절반은 껴있을 거고요. Part 5, 6가 일단 쩔어줘야 Part 7도 숨통이 트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박혜원 토익을 검색을 유튜브에 하셔서 최근에 제가 찍은 다른 무료 버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걸 꼭 같이 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AC 대비 특강도 같이 올라가니까 AC 대비 특강도 꼭 확인하시고 실수 없이 복습 잘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 때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